자, 안녕하세요. 장숙정 채널의 장숙정입니다. 오늘은 A디비전의 서신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입니다. A디비전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뭐 DM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와 같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A디비전 PB 브랜드도 많이 샀습니다. 어떤 거 사셨어요? A디비전 써 있는 것도 그거 있고, 그 아이디어 엔드도 A디비전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디어 엔드 바지도 갖고 있고, 오. 네, 은근히 있어요. 언제 사셨어요? 저 공홈에서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그거 와플 티셔츠 네. 그것도 갖고 있고. 네.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은근히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해서 네. 기획이 됐던 거라서 되게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 엔드는 5, 6년 된 것 같고 네. 거의 A디비전은 한 3년 전에 2년 전? 그때 종료를 한 것 같아요. 아, 종료를 했어요? 네. 아. 왜냐면은 좀 저희가 좀 어페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그런 효율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시장에 그래서 신발 브랜드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알죠. 클로그라는 클로그. 브랜드. 네. 네.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이던데. 그렇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면 성공입니다. 정말? 네. 저 일단 A디비전의 시작에 대해서부터 네.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지방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맞아요. 네. 어떻게 저는 뭐 다 알죠. 사진조사 하죠. A디비전의 시작이 서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네, 알기로는. 맞아요. 네. 지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몸집을 키우면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첫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A디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그냥 옷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 막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네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그 플래툰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플래툰? 그 강남에 학동인가 그쪽에 플래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네네네네. 근데 그 약간 문화 공간 같이 네. 가운데 뻥 뚫려 있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블링 플리마켓을 이렇게 했었던 거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옷 좋아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그쪽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뭐 그 당시는 이제 빈티지 붐이 있었는데 그 빈티지 이제 뭐 샵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셀러로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맞아요.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빈티지 샵 하시는 분들이 나온 거 보고서 야 이거 한번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 호기심, 그냥 재미로 시작한 게 이제 A디비전이었고 네. 그 처음 시작은 이제 빈티지 샵의 형태를 띄었죠. 어디서? 그 안산에서 네. 그 이제 저랑 동업 창립을 한 친구가 안산에 살았었는데 네. 그 친구의 이제 아버님께서 사업을 이제 안산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때마침 비는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공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죠.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자본금 8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뭐 사무실 구할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아껴서 좀 해보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도 병행을 하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빈티지 온라인으로 파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네, 뭐 그때 뭐 앞으로가 제일 유명했을 때인가요? 맞아요. 아. 앞으로가 또 있었고 저도 잘 아.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 때 무슨 뭐 빈티지 샵 이렇게 뭐 딱 링크를 모아두는 그런 사이트도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순위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만 해도 거의 한 100개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 축에도 못 꼈고 이제 막 시작했었고 하니까 저도 주변에 빈티지 하시는 분들 많지만 네. 빈티지로 회사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옷들이 다 하나밖에 없고 맞아요. 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한 벌 팔면은 끝이니까 큰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어떤 단계를 거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들었어요. 빈티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게 한 벌 팔리면 끝인데 사진 뭐 DSLR로 막 찍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막 공대 눕기까지 타가지고 다 올리는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되게 회의감도 들고 네. 되게 지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계속 뭐 1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니까 그 저랑 이제 창립한 친구가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좀 내년에도 똑같으면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이제 왜냐면 어찌 됐건 간에 결론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뭐 돈도 못 버는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서 그 순간 좀 많이 열심히 이것저것 그럼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보려고 많이 궁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멘텀이 됐던 게 네. 이제 그 저희가 포마드를 판매를 했었어요. 포마드를 수입해서 한번 판매를 해봤어요. 네. 뭐 막 포마드를 또 그때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잖아요. 네. 포마드라는 것 자체 그때는 뭐 왁스, 그쵸, 맞아. 뭐 젤, 맞아. 왁스 뭐 이 정도의 개념인데 포마드라는 거를 사용하는 남자들이 많이 없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포마드를 쓰는 사람들이 뭐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때마침 또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있어도 한 5손가락 안에 이제 들 정도로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뭐 구글 서칭을 통해서 이제 쳐보니까 되게 미국에는 이제 포마드 시장이 많이 엄청 컸어요. 많죠, 종류가. 네. 왜냐면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 쪽에 그 회사 쪽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 게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던 거죠. 아, 의외로 옷이 아니라 포마드? 네. 와, 와, 그 포마드 이름이 뭐였나요? 처음 시작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레일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레일라이트 이렇게 판매했는데 반응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바로 반응이 올라왔어요. 바로 기존에 저희 샵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빈티지, 세컨핸드, 뭐 미국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구매를 하고 스스로의 이제 바이럴이 일어난 거죠.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뭐 포마드가 또 이제 포마드 스타일 막 뜨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뭐 ATV점에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퍼지면서 대박이네. 바이럴이 일어나면서 막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포마드로 그냥 끝장을 보자. 그래서 포마드를 거의 브랜드별로 거의 수입을 다 했어요. 네. 그게 몇 년 동가요? 2013년, 14년 10년 전. 네. 13년,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ATV점 그 명동 매장 오픈한 게 이제 15년이니까 정리하자면 2011년에 첫 빈티지로 시작을 해서 2013년에 포마드가 모멘텀이 됐고 그걸로 2015년에 매장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매출이 10배 이상 올랐었어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포마드만 파는 곳의 느낌은 아니고 옷도 있는데 포마드가 그냥 있을 뿐. 근데 그게 미끼 상품이 아니구나. 미끼 상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미끼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겉에서 보여줬을 때는 이제 서브로서 보여줬지만 그게 이제 메인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포마드를 수입하신 거과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서 잘 된 거는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운이 따라줬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마드를 딱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력인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 근데 사실 그거밖에 뭔가 답이 안 보였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보통 나는 옷 장사를 하고 있으면 어떤 옷이 잘 팔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전체적인 토탈 패션이잖아요. 포마드까지 가는 거는. 그쵸.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열려있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되게 실력이다라고 저는 지금 와닿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2015년에 매장을 차리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셀렉트샵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네요. 그 열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포마드가 캐시카우였지만 포마드만 파는 공간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브랜드들을 야금야금 수입을 했죠. 그 당시 때 뭐 이제 거래가 터지는 브랜드들은 이제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지금 현재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브랜드들한테 옷을 달라 그래도 아마 안 주겠죠. 너 맞아요. 무슨 브랜드 하는데, 너 매장은 어디 있는데, 너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데 음. 다 따지니까. 네, 그래서 첫 브랜드 수입한 게 어떤 거였나요? 제가 뭐 국내 이제 거래했던 브랜드들은 기억은 하는데 아. 처음으로 이제 뭐 필슨 같은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필슨? 네. 필슨도 해외 브랜드잖아요. 해외 해외 브랜드인데 브랜드인데 DT가 네, 있으니까. DT가 있어서 근데 근데 이제 뭐 그런 브랜드들을 거의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 아메카지 유행이었나 보다. 그쵸. 필슨이면. 네. 그러니까 포마드 자체도 이제 미국의 그런 문화잖아요.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 생필품 같은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빈티지 제품들도 거의 뭐 일본 일본 세컨핸드라고 해봤자 뭐 미국의 복식을 베이스로 한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샵에서 판매하는 것들도 이제 미국의 그런 옛날의 스타일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자면 아메리칸 캐주얼풍의 옷들이 되게 많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필슨 같은 브랜드, 뭐 챔피언 같은 브랜드들 잘 어우러지는 그 그림이 나왔죠. 네. 지금 AD비전과는 조금 다른 성향의 옷들을 수입하셨네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AD비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차차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가겠지만 네. 지금 팔고 계신 브랜드들은 뭐 일본 브랜드가 베이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구나. 네. 근데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게 유행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AD비전의 기조 자체가 궁금하네요. 기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네. 좀 이 브랜드가 되게 좀 멋있다라고 생각되고 좀 국내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뭐 국적 안 따지고 사실 거래를 네. 이제 트기 시작하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별로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쉽게 접근성이 용이한 브랜드들 먼저 이렇게 기반을 마련했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미국의 스타일의 브랜드들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브랜드들이 깔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그런 제품들 그리고 뭐 뉴발란스라든지 아식스라든지 그런 굉장히 글로벌한 브랜드들까지 좀 저는 옷 패션에 대해서 되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근데 저도 색안경은 있어요, 사실. 있었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만 있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입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진짜 그거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죠. 보수적이잖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데 네. 근데 저는 보수적일지언정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의 세계관은 그러면은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근데 거기 속에서도 이제 필터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AD비전의 형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래도 네,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진짜 괜찮다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들을 지금 로만에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기 전에 음악을 먼저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 주피디라고 이렇게 딱 떴어요. 스타덤. 98년도인가? 그때 네. 뭐 소리바다로 막 음악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들었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죽인다. 왜냐면 1집? 네, 1집. 1집 들었는데 저는 그때는 뭐 이제 그런 아이돌 음악들로서만 접했지 이런 힙합이라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전 처음 들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고 근데 거기서 샘플링한 노래들을 들었는데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건젤 로지스 음악들 샘플링해서 이제 음악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큰 세계가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패션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는 뭐 넘버나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맨즈논노랑 이제 뭐 스마트 매거진 같은 거 저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이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진짜 기깔나게 멋있게 한다. 나도 좀 뭘 하던 좀 이렇게 약간 좀 멋있게 좀 하고 싶다.
이런 비주얼적인 부분.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에이티비전 하면서 뭐 저는 뭐 그 당시 기술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런 고집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똑같은 거 보여주더라도 좀 우리만의 느낌으로 해서 좀 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안 되고 그 밸런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티비전 샵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폰트를 뭘 써도 진짜 엄청나게 또 팀원들과 보시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같은 걸 해도 조금은 다르게 보여서 사람들이 좀 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 약간 싶은 것도 있어요. 셀렉트샵에서 옷을 판매를 할 때 네. 이제 샵 입장에서는 이게 도매가에 받아오더라도 뭐 당연히 네. 뭐 관세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이 네. 현지가보다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단 네. 말이죠. 네. 얘는 왜 일본보다 비싸게 팔아? 미국보다 비싸게 팔아? 뭐 이탈리아보다 비싸게 팔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덜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인식이 변화가 생기는구나. 네. 그냥 그게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쪽에서도 사실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요즘에는 하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이해를 해주는구나, 또 브랜드도. 네. 왜냐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납품해서 이 물건을 수입한 쪽에서 잘 판매가 돼야지 이제 네. 자기네 브랜드들이 존속이 되는 건데 그게 안 팔리면은 한번 납품하고서 이제 안 팔려서 거래 끝나면 걔네는 뭐 이제 높여놨던 매출을 또 메꾸기 위해서 2배로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브랜드 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들이라고 무조건 자존심만 앞세우는 건 아니구나. 그쵸. 새로운 브랜드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서치를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잉을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좀 이것저것 많이 봐요. 네. 그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접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요즘엔 네. 인스타그램 모든 사람들, 모든 브랜드들이 다 지금 인스타그램 세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인스타그램 속에서 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셀렉트 샵이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많이 망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안정권에 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다른 셀렉트 샵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나요? 다른 분들한테? 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기는 좀 그런. 그래도 에이티비전은 이것 때문에 포마드도 아까 그랬지만 뭔가 에이티비전만의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셀렉트 샵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밸런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건 그런 편집 매장, 뭐 패션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밸런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이제 깔려져 있어야지 그게 계속 존속될 수 있고 이어져 올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게 장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술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장사라는 거를 까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생각을 못 하고. 보통 99%가 그렇죠. 네.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해결해 줄 줄 아는데 시간이 해결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안 되지를 찾는 게 장사로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시간과 맞바꿔서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죠, 정말. 그거 진정성을 알아봐 주는 걸 기다리기 위해서는 또
돈이 받침이 돼줘야 되는 자금적으로. 네. 근데 돈이 없는데 그거를 뭐 인정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완전 오리지널 한국 브랜드들, 네. 뭐 도메스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샵에 놓으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나요? 도메스틱을 한 거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뭔가 결심을 한 계기와 네. 도메스틱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손님들의 반응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한국 브랜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멋있어요. 네. 멋있고 아니 뭐 석종님도 옷을 좋아하셨으니까 네. 저랑 이제 같은 세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한국의 패션 그 비즈니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이제 막 움직임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레퍼런스 삼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좀 더 안 좋게 아마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저도 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색안경 끼고. 네, 색안경을 꼈던 네.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저도 국내 브랜드를 사서 입기 시작한 거는 뭐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5년 이후로 뭔가에 두드러진 퍼포먼스를 보이는 브랜드들이 막 하나둘씩 생겨났죠. 그러면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뭐 인정을 받고 뭐 샤라웃 받고 언급이 되면서 이제 한국 시장, 패션 시장에 대한 해외 그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뭐 외국 브랜드들이라든지 그런 뭐 관계자분들 만나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체감이 저는 엄청 돼서.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직접 방문해서 막 매장 가본다고 막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얘네들이 관심이 진짜 많구나. 근데 실제로 진짜 많이 있고 정말로. 많죠. 네. 그러면서 이게 많이 바뀌었다. 네. 그 실제로 매장에서도 고객분들이 국내 브랜드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왜냐면 남자들이 아시다시피 다 항상 색안경 끼고 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시선이 있단 말이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게 오히려 촌스러운. 그러니까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와. 그게 오히려 그게 더 나이 먹은 사람 같은 느낌이고 젊은 친구들은. 그쵸. 오히려 그게 쿨하고 진짜 세련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리고 외국 고객분들도 되게 일본 분들도 그렇고 옷 잘 입는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저희 샵에. 네. 근데 그런 분들도 한국 브랜드들 되게 많이 사고. 이거 되게 멋있는 이야기다. 저 지금 여러 번 약간 충격을 받는데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약간 촌스럽다라는 게 그쵸. 되게 1차원적인 이야기인데 훅 들어오네요. 이게. 정말요? 앞으로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산에서 시작해서 명동의 1층에 작은 매장, 그 다음에 지금은 건물 하나를 쓰시잖아요.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가 원래 20대 때 이제 그려왔던 그림은 그 박물관 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뭐 1층에는 뭐 국내 뭐 아티스트 분들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뭐 2층에는 뭐 샵을 하고 3층에는 뭐 예를 들어서 F&B 공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연하게. 네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그림은 변치는 않았지만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랑 이제 같이 동업하는 친구들 뭐 인찬이나 상호랑 그리는 그림은 네펜테스가 보면은 PB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편집 샵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건강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 중에 하나가 클로그. 그쵸. 저는 그 외국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게 이제 좀 컨셉이었어요. 의도한. 속았네. 근데 일본에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첫 시즌이라서 뭐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에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그냥 촉이 살짝 왔어요. 클로그가 콜라보한 브랜드가 있나요? 없는데 네. 계획이 저희가 지금 있으시구나. 계획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지금 몇 개 있는데 네.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네. 좀 저한테만 살짝. 네? 말씀드려요. 네. 저 이거 딱 지금 궁금하니까. 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 근데 저도 좀 이해였어요. 근데 이게 또 나와 봐야지 하는 거니까. 되게 조심스러우시네. 네, 나와 봐야지. 그리고 또 뭐 지금 일본에서 뭐 아티스트 분이랑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너무 멋있는데요. 음. 행보가 너무 멋있는데요. 아 정말. 네. 어떡하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잘 되잖아요. 캐시카우가- 지금 너무 잘 되시잖아요. 아니 근데 더 많이 잘 돼야죠 사실 지금. 아이. 폭발적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대표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고, 저는 솔직히 그냥 인스타그램 제가 마팔이죠. 네. 네, 보면서 뭐랄까 되게 그냥 인스타그램을 보면 보이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대화를 섞어보기 전에 네. 와 되게 프리하게 음. 막 비즈니스 하시는구나, 재밌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철학도 명확하시고 생각하시는 바가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아요. 네. 뭐 별로 한 이야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약간 느끼셨다니. 몇 가지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정말. 근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저도 입 밖으로는 한국 브랜드 멋있어 하지만 그게 가끔 진짜 내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에 대한 어떤 의문을 스스로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제 친구들 브랜드는 당연히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잘 모르는 브랜드에 대해서. 근데 그 자세 자체가 촌스럽다라고 말한 부분이 저는 너무 크게 지금 와닿았어요. 네. 어떤 그 편견 없이 대하는 그 부분들, 네. 그리고 옷을 옷 자체로만 보고 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이티비전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정말 확신을 저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 이해합니다. 네. 오늘 대화 즐거우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뭐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 같아요. 1시간 넘었어요, 벌써. 그래요? 네, 엄청 빨리 가죠, 시간이. 네. 네.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브랜드와 콜라보가 성사가 되면은 네. 그거 한번 들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토리 한번 들려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모로.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